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담이 국소담입니다. 정신여고 시즌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신정과 함께합니다. 오늘 사연 비오는 날 산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분 사연 만나보죠. 네, 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엄마, 저 여동생,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신 상태고요. 아빠는 사업 실패 후 경제적 활동도 하지 않았고 알코올 중독에 술 문제 때문에 구치소에도 여러 번 다녀왔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후 여러 일을 하며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저와 남동생이 함께 있을 때 남동생이 저를 식칼로 위협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 현역 부적격 심사를 받고 의가사 제대하고 얼마 안 된 터라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 일 이후 며칠 지나 저는 쫓기듯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신체적 외상은 없지만 집의 칼은 모두 치웠고 그 뒤로 남동생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서 지냅니다. 남동생은 말 그대로 양아치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경찰에 엄마가 불려다니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약했고 성취의 경험도 없었고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강하고 피해의식도 강합니다. 아빠와 마찬가지로 분노 조절을 못하며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지난 세월 동안 가족 구성원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자신의 아픔만 봐달라고 남 탓만 합니다. 하지만 엄마와 여동생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끝까지 남동생을 믿어주고 용서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정 이상 계속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그 사람을 끊어내는 타입입니다. 어릴 때 내 마음속 아빠의 자리를 지우고 그 자리에 저를 앉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남동생의 비행 때문에 저는 남동생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배제한 채 잘못된 걸 기계적으로 지적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엄마나 여동생과 달리 남동생을 계속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게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을 감싸는 엄마와 충돌도 많았습니다. 지금 저는 내가 힘들어해도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스스로 PTSD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F412를 진단받았습니다. 혼합 우울 불안 장애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증상보다 진단이 경미한 것 같아서 병원에 대한 신뢰나 치료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필요성을 느끼지만 병원에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남동생도 필사적으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혼자 노력하고 본가에도 안 가고 식칼도 제 눈앞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극도의 무력감으로 집을 치우는 것도 힘들어서 몇 달째 집을 방치하고 있고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서 두유 같은 액체만 먹습니다. 우울감이 있고 자살 충동도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친한 사람이 살짝 건드리면서 부른다든지 그냥 말로만 부른다든지 전화가 오거나 옆에 낙엽이 휙 지나간다든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무척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동생을 마주치고 나서 그런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또 칼이나 관련된 걸 보면 이상한 상상이나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집안에 문제하는 남동생이었는데 쫓기듯 집을 나오게 되고 제가 마주치기를 필사적으로 피하게 되고 두려운 감정이 들고 나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엄마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겠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런 식의 분리는 원하지 않았고 갑작스럽습니다. 엄마나 여동생은 남동생을 내보내거나 독립시킬 생각이 크지 않고 남동생을 끝까지 받아주려고 합니다. 이런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고 또 그 일이 있고 난 후 생긴 정신적인 충격을 대수롭지 않아 하고 남동생이 네가 집에 다시 들어와도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는데 왜 너만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호들갑이니? 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많은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굴종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집안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고 피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피해 다녀야 하는 이 상황에 수치심과 굴종감이 듭니다. 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 힘듭니다. 네.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나의 사연인데요. 네. 병원에서 F412를 진단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코드 건강보험 코드일 것 같은데 네, 혼합 맞아요. 우울 불안 장애 이건가요? 네. 이게 어떤 병이에요? 근데 사실 별로 많이 쓰는 코드는 아닌데요. 이분이 이제 본인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단이 경미해가지고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았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은 저도 이분 PTSD라는 진단에 동의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이 F 코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단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PTSD의 뭐 우울 장애, 불안 장애, 혹은 뭐 강박 장애 등등 이게 공존 질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태는 명백하게 우울하신 게 맞죠. 네. 네. 일단 식욕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두유 같은 것만 드신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집을 치우지 않으신다는 것도 그렇고 네. 자살 충동도 네. 있으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같이 공존 질환으로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딴 얘기지만 보통 병원에서 이제 진단 코드 넣는 거는 실은 이제 약물이나 이런 거 네. 처방할 때 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코드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거를 꼭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네.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뭐 교과서 전 잘 모릅니다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PTSD의 정의하고 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PTSD라고 진단을 안 하고 다른 병명을 넣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네. 근데 어쨌든 네. 혼합 우울 불안 장애라는 게 딱 보기만 해도 우울과 불안이 섞여 있다라는 네. 의미인 네. 것 같은데 자살 충동까지 있으시니까 네, 일단 이제 무서운 PTSD를 유발한 원인인 남동생하고는 분리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분 상황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던 건지 좀 네, 궁금한데요. 전 꼭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칼을 들고 식칼로 위협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많이 놀라셨을 거고 맞아요. 쫓기듯 집을 나오시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쨌든 남동생 만나는 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다니. 너무 서운해요. 제가 네, 네. 들어도. 그 남동생하고 분리된 거는 좋은 일인데 네. 타의에 의해서 엄마나 가족들하고 분리 당한 거는 나쁜 일이라서 그래서 더 이중으로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해 힘들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그럴 만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족들이 물론 지지를 해주시고 그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사연상에서는 이제 뭐 어머니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네. 이 사연 주신 비 오는 날 산보님한테 지지를 해주지 않으시는 상태니까 너무 또 거기에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다른 저희 같은 사람을 이용하시더라도 일단은 거기에서 조금 힘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을 처리하시고 네. 대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본인이 약물 치료 필요성을 느끼는데 네. 이 코드가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병원에 안 다닌다. 이거는 좀 비합리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하시다 보니 이제 음. 어머니도 그런 반응하시잖아요. 뭐가 뭐 그렇게까지 호들갑이니, 뭐가 그렇게 힘드니 이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 진단명에 대해서도 난 되게 힘든데 그만큼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PTSD와 그 혼합 우울 불안 장애가 네. 반드시 누가 더 심한 상태다, 뭐 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아니죠. 거 네. 아닌가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 명절에 뭐 친척들 안 만나고 뭐 집안에 누구 결혼식 할 때 참석 안 하고 봉투만 보내고 이거는 뭐 요즘 아주 흔한 일 아닙니까? 그럼요. 이건 뭐 그것로 특별히 힘들어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니, 근데 명절에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걸 수도 있죠. 물론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왜? 라는 그렇죠. 억울한 마음이 네. 드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은 본인만 손해니까. 하여튼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 힘듭니다가 마지막 문장인데 갑자기 그거 저 다미님 우리 다미 쌤이 지난 시즌
작년인가에 그 감정의 뭐 쓰레기통 명언 있잖아요. 그거. 뭐가 명언이? 막 지금도 댓글 달리는데 어. 본인은 정작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이거? 그게 명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마음속에 뭐 쓰레기통이 네. 뭐 어떻게 있다고 2개가 필요하다 그랬던가 뭐라 감정의 그랬지. 나도 기억이 안 나. 쓰레기통의 역할도 해주시겠다 전문가로서 그런 네. 얘기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이용하시라는 게 저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음. 네. 그러니까 가족이 해주면 제일 좋아요. 좋은데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해주시는 상황이고 각자 입장차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아마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감정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리수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들어주는 상태가 있어야 자기 감정이 이거다. 여기 이제 표현하시기를 뭐 무기력감, 뭐 불종감, 수치감 이제 나름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내 감정이 이거구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동생에 대한 뭐 분노나 뭐 공포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뭔지를 잘 감별하셔가지고 표현하시는 것만 해도 감정 처리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 엄마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느꼈었다라는 네. 표현도 있고 그렇죠. 네. 어차피 독립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형식으로 독립하게 되어서 약간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속상하시죠. 뭐 26이면은 독립할 때도 됐잖아요. 그럼요. 그 자체도 또 그냥 약간 시기나 방법이 내가 예상했던 거, 계획했던 거랑 조금 달라졌을 뿐 원래 뭐 정상적인 네.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일단은 치료를 받으세요. 받으시고 네. 그래야 PTSD 본인이 진단에 맞아요. 대해서는 저도 덜 힘들어요. 동의하는 바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료를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 삶을 만들어 가셔야죠. 네. 가족 관계라는 게 뭐 끊을 수도 없고 뭐 그렇지만 뭐 힘든 사람은 좀 안 보고 사는 것도 맞아요. 방법이죠. 명백하게 네. 남동생이 잘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산보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치료를 조금 받으시면 덜 힘들어지실 것 같다는 네, 의견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죠. 네.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사연이 채택되면 커피 쿠폰 2장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